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의 김웅수입니다. 오늘은 대한안과학회에서 비욘디와 함께 계속 이제 시리즈물로 안과 관련된 여러 영상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과학회 학술위원이자 한국임상시각정기생리학회에서 학술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안과대에 여러 분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오늘은 한국임상시각정기생리학회를 대표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아주 심플합니다. 본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 과연 이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눈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슬라이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다는 것, 이거를 안과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검사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력은 볼 수 있는 능력이죠.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안과나 안경점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어렵지 않게 검사를 한번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런 시력표 판을 보고 저희가 숫자를 읽어서 시력이 어느 정도 나온다. 뭐 0.6이다, 1.0이다, 뭐 0.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결국에는 저희가 측정하는 것, 시력은 지금은 요 시력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0.1, 뭐 이렇게 0.2 이렇게 써 있는데 딱 뭐 보시면은 이제 큰 숫자가 좋고 보통은 이제 1.0, 저희가 뭐 2.0까지도 얘기하긴 하지만 요 정도의 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력이 1.0이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제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고리, 요거를 이제 란돌트 고리라고 그러는데 요 고리의 틈새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한마디로 보는 능력이라고 하자. 그러면 요 틈새를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느 정도로 파악해야 되는지를 보면 6m 떨어진 곳에서 1.75mm가 떨어진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시력을 1.0이라고 하겠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력이 1.0이야 그러면 요 란돌트 고리를 6m 떨어져서 볼 수 있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력은 이렇게 큰 눈이 아주 건강해야 정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빛이 요 각막, 우리 유리창과 똑같죠? 유리창 각막을 통해서 요 동공으로 통과해서 요 안에 있는 하얀 요 수정체, 이게 이제 혼탁이 되면 백내장이라고 그러죠? 요 수정체를 통과해서 요 뒤쪽의 망막, 주로는 이제 우리가 물체를 감별하는 곳은 황반인데 황반에 포커스가 잘 맺혀지고 그 정보가 시신경을 타고 들어가서 머리에 이제 요 뒤통수엽, 후두엽이라는 곳에 맺혀서 시력을 보고 인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요 각막도 깨끗해야 되고 수정체도 깨끗해야 되고 망막도 깨끗해야 되고 드물게는 여기 안에 약간 젤리 같은 계란 흰자 같은 걸로 차 있는데 그걸 유리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피가 나면 결국에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면서 뿌옇게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통과하는 이 유리체, 망막, 시신경, 아까 말씀드린 이 뒤에 후두엽까지 모두 건강해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구조만 딱 괜찮다고 이게 시력이 잘 나오는 게 아닌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흔히 뭐 근시, 원시, 난시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근시라는 건 빛이 들어와서 초점이 눈의 앞쪽에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울 근자를 쓰고요. 원시는 멀리 맺히게 됩니다. 여기 눈을 통과해서 뒤쪽에. 난시라는 건 눈의 모양이 이렇게 좀 찌그러지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빛과 이쪽으로 들어오는 빛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은 아까 말씀드린 각막, 수정체, 망막, 시신경 모두 건강하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는 근시, 원시, 난시 이런 게 있으면 또 시력이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굴절력도 좋아야 되고 정상이어야 되고 눈의 구조도 정확해야 눈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독수리 얘기 많이 하죠. 독수리 눈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독수리의 구조를
이렇게 이제 눈의 구조를 따온 그림입니다. 요게 이제 사람의 눈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각막, 여기가 수정체, 이렇게 눈이 있고 요게 망막인데 이 독수리 시력이 보통 여러 가지 테스트를 동물 테스트를 해보면 한 10.0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10.0. 그 이유가 이렇게 큰 돋보기 같은 렌즈를 갖고 있어요. 수정체. 그러니까 물체가 커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잘 포커스가 될 게 거리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제 계산이 돼서 딱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 위에서 날아가도 아주 멀리 있는 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희 눈앞에 그 망원경 같은 걸 딱 대고 있으면 멀리가 잘 보이겠죠. 그런 눈의 이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우리나라에 이제 근시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근시 환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과연 이제 강아지, 개들은 어떨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굉장히 아까 말했듯이 독수리는 굉장히 시력이 좋은데 개들은 어떨까 봤더니 여기 0디옵터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안경을 안 써도 잘 보이는. 근데 이제 제법 근시인 강아지들도 있고 원시인 강아지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까이만 잘 보이는 강아지들도 있고 멀리 조금 편하고 가까이는 좀 덜 보이는 강아지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구조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좀 찾아보니까 강아지는 대부분은 시력이 정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심한 근시는 이제 양으로 잘 알려져 있고, 원시는 이런 올빼미, 뭐 그다음에 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원시 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있어서 여기에 있는 고양이나 요 양이나 이런 동물들은 가까이는 잘 보지만 이제 멀리를 못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안경을 씌워주면 굉장히 잘 볼 텐데, 이거를 이제 뭐 진화론적으로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초식 동물들은 가까이에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시가 오히려 더 편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눈이 나쁘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소아과를 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애가 눈이 나빠요. 제가 눈이 나빠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눈이 나쁘다는 정의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안 보인다고 이제 환자가 오죠. 안 보인다고 오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이 환자들한테 뭐를 할까요? 맞습니다. 안경을 맨 처음 씌워봐요. 제일 흔한 게 근시, 원시, 난시 이런 걸로 인한 굴절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굴절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안경을 일단은 씌워보게 됩니다. 안경을 쓰고 잘 보인다. 그러면은 일단은 큰 걱정은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눈의 구조가 안 좋은 병이냐, 아니면은 근시, 원시, 난시 때문에 안 보이는 거냐, 이 둘 중을 좀 나눠줘야 되는데, 안경을 쓰고 잘 보인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눈의 구조는 좋고, 하지만 근시, 원시, 난시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하지만 안경을 써도 안 보인다. 그럼 저 이제 안과 의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이제 과정 중에 있고 검사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셔야 되는 건, 눈이 나쁘다 이거 정의하기가 좀 어렵지만 일단은 안경, 그러니까 근시, 원시, 난시를 교정, 뭐 물론 안경뿐만이 아니라 렌즈도 똑같지만 그런 걸 씌워서 잘 보이는지 잘 안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학교에서 뭐 아니면 영유아 검진했는데 시력이 0.1밖에 안 된다고 걱정 많이 해서 오시는데, 안경을 씌워서 잘 보이면 큰 문제는 아니고요. 안 보이면 이제 그 아이들 약시로 다른 치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눈이 나쁘다는 개념은 조금 모호하지만 일단은 안경을 써서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교정이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 애매모호한 시력이 있습니다. 나은 시력은 안경을 안 쓰고의 시력, 그러니까 뭐 써야 되는데 안 쓴 경우도 있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맺는 시력이라고 그러고, 교정 시력은 안경을 쓰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굴절 이상, 근시, 원시, 난시를 교정한 다음에 나오는 시력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저희 안과 의사들은 교정 시력을 중요시 여기고 교정 시력이 안 나올 때 안구, 눈, 각막, 수정체, 유리체, 망막, 시신경 여기에 있는 대뇌 이런 데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요런 이제 안경자음이나 뭐 안과에 가시면 이렇게 안경을 막 여기다 이제 씌워가지고 잘 보이는지 테스트하게 됩니다. 뭐 안경 처방전을 받으시면 보통 이렇게 받게 되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 앞쪽은 근시 원시를 나타내고요.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근시고 플러스로 닿아 있으면 이제 원시입니다. 그다음 요쪽이 두 번째 값 보통은 이제 CYL 실린더 C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거 난시가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 이제 난시 찌그러진 정도가 어느 정도로 어느 각도로 찌그러졌는지 나타내는 겁니다. 요런 정도. 그럼 이제 과연 보는 것만 물체를 구분하고 이런 것만 눈의 기능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넓게 보는. 제가 얼마 전에 강릉 경포대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 굉장히 넓게 보면 기분이 좋죠. 트이고. 하지만 이렇지 않은 병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아까 볼 수 있는 대로 이런 이제 시력표가 있습니다. 이런 시력 검사를 하는데 볼 수 있는 범위, 볼시, 예, 들랴 이렇게 범위입니다. 시야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딱 시표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여기 있는 67 0.89는 보지만 주변이 이렇게 안 보여요. 이런 경우를 시야가 좁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눈은 잘 보는, 그러니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게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앞을 보고 있어도 대략 한 130도 정도까지는 물체가 여기서 뭐가 나오면 뭐가 왔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선명하게 우리가 집중하는 그 간격은 한 2도 정도 되고요. 위아래도 한 130도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이쪽이 조금 이렇게 눈꺼풀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넓고요. 여기가 이제 귀 쪽인데 코 쪽이 조금 좁고. 하지만 이제 두 눈이 같이 뜨고 있으니까 넓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또 한번 동물들을 찾아봤더니 이 강아지, 개들은 굉장히 이제 눈이 앞쪽이 있어서 사람하고 약간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은 옆에 달려 있잖아요, 옆에.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자기를 잡아먹을 뭐가 나타나면 빨리 알아챌 수 있게 초식동물은 주로 옆에 달려 있죠. 시야가 넓어야 되니까. 고양이는 또 어떻게 보면 그렇진 않고 여기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 있지만 요 조금 진한 곳은 양안시, 입체감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나 말은 조금 좁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는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는 병은 뭐가 있느냐? 흔히 잘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녹내장입니다. 녹내장. 시신경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좀 움푹 들어간 시신경 한 몰이 보이는데 여기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손상을 받는 녹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망막의 주변부가 망가지는 망막 색소 상피 변성. 이 두 가지가 이제 아주 전형적인 시야가 좁아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면 녹내장 초기에는 조금 이렇게 주변이 안 보이다가 점점 진행되면서 이렇게 아주 터널 비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중심만 남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명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저희가 어둑어둑해지잖아요. 어둑어둑해질 때 뭔가 침침하죠. 그래서 우리가 야간 운전할 때도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차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 조금 어둑어둑해지면 이렇게 뭔가 보이긴 보이지만 선명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대비감도라고 합니다. 대비감도는 즉 흰색과 검정의 대비 정도를 잘 파악해서 구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대비감도 검사를 안과에서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비감도가 나빠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리멍텅하게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대비감도 검사가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크기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대비감도가 줄죠. 여기 잘 보시면 뭐 P, V, H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꼭 시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백내장이 있다든가 각막 혼탁이 있다든가 시진경이 안 좋으면 이런 이제 대비감도가 떨어집니다. 그거를 또 이런 줄무늬를 통해서 차단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대비감도 검사도 우리가 수술, 특히 뭐 라식이나 백내장이나 망막 수술하기 전에는 한 번 정도 평가를 해서 이 환자의 상태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알아보는 게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를 평가하는 아주 좋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대비감도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특수한 뭐 상품명이긴 하지만 오카스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기를 찍게 되면 원래는 정상이 이렇게 포인트가 조그맣게 잘 찍히고 스코어가 낮고 또렷하게 보여야 되는데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 이 빛이 산란이 되면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대비감도가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감도도 중요하다. 결국에는 물체를 뭔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력, 그 다음에 넓게 볼 수 있는 시야, 그 다음에 뭔가를 구분해낼 수 있는 흐린 바탕에서 검정색이나 색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게 대비감도이다. 그 다음에는 또 눈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다양한 색, 이렇게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나의 우리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 망막 그 뒤에 눈 안쪽에 이제 막이 하나 있는데 거길 망막이라고 그러죠.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망막의 끝에는 광수용체라고 빛이 들어오면 반응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크게는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있어요. 막대세포는 어두울 때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이 원뿔세포는 밝을 때 주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뭐 색을 이쁘게 칠해놨지만 원래 이제 뭐 세포가 이렇게 색을 띠진 않고 빨간색을 구분하는 세포, 녹색을 구분하는 세포, 파란색을 구분하는 세포 이렇게 이제 크게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병에 의해서 요 색을 보는 원뿔세포가 망가지면 막대세포만 가지고 또 지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막대세포는 어두울 때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세포가 망가지는 병이 아까 시야가 좁아진다는 망막색소 산피 변성입니다. 그래서 그 야맹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밤에 잘 안 보이는 그 환자들은 막대세포가 먼저 망가지기 때문에 밤눈이 어둡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뭐 흔히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정록색약, 청색약 이런 게 있는데 흔한 게 제일 정록색약이 제일 흔하죠. 근데 이 녹색약하고 적색약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는 여기 보시면 요 L이라는 게 아까 빨간색을 구분하는 세포고 요 M이라는 게 녹색을 구분하는 세포인데 두 개가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질적으로 구분해서 판단하기가 되게 기술적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정록색약이라고 같이 보통 얘기를 하고 요 파란 거는 이제 청색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적색을 뭐 아예 못 보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빨강, 노랑, 파랑의 신호등이 있죠? 그러면 녹색약은 녹색을 못 봅니다. 그래서 녹색이 약간 빠져버리는 색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요런 형태. 적색약은 적색이 빠져버려가지고 다른 색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보는 빨강, 노랑, 파랑이랑은 색은 다르지만 이 빨강, 노랑, 파랑의 약간의 느낌이 다 다르죠. 그래서 신호등은 이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 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우리랑 조금 이제 정상인, 뭐 우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상인과 조금 다른 색을 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청색약은 실질적으로 보통은 뭐 녹내장이나 시진경병증이나 망막이 안 좋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청색약 자체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녹색약은 한 남성의 한 2에서 3%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검사는 뭐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판에다가 숫자 뭐 5, 7을 보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흔하지는 않지만 보통 안과 병원 같은 데 가면은 볼 수 있는데 이게 숫자가 아닌 이런 이제 그림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정록색약이나 적색약, 녹색약, 그다음에 청색약을 구분해 보려고 그러면
요런 이제 패널을 돌려가지고 하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파랑서부터 약간 파스텔 톤으로 조금 변하면서 이렇게 분홍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환자한테 주고 막 이렇게 놓으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럼 환자가 이제 자기가 비슷하던 색을 이렇게 놓게 되는데, 그걸 딱 덮고 뒤집으면 이렇게처럼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요 숫자대로 쭉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적색약, 빨강을 못 보는 사람들은 1번에 그 다음은 15번 끼우고 1번 끼우고 막 이렇게 되고, 녹색약은 이런 식으로, 청색약은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칭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아주 유명한 드라마였죠. 요 정록색 약은 X 염색체에 있어요. X 염색체.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했던 다 아시겠지만 이제 더 글로리라는 거에서 우리 이 전재준이 막 빨간 이제 색약이 있어가지고 렌즈를 끼고 나오는데 이 딸이 잘 못 보죠, 그거를.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여자애들은 거의 잘 걸리지 않는 이유가 엄마한테 요 X가 있어야 돼요, X가. 그래야 X랑 X랑 만나서 둘 다 문제가 돼야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기가 쉽진 않죠. 근데 남자는 요 X, 보통은 아빠가 Y를 주고 엄마의 X, 뭐 정상 X든 나쁜 X든 받으면 여기는 나타나진 않죠. 그다음에 여기서 따르게 내려가면서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딸을 낳고 딸이 아들한테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X 염색체 유전이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조금 여기가 시신경을 여기가 황반인데 요 황반이 조금 어둡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가 망가지는 병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아주 정상적이지만 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능을 갖지 못하는 정상 망막을 갖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병이 색각을 보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 색각도 한번 동물들을 보면 재밌는 거는 처음에는 이 색각, 파란색을 볼 수 있는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파란색을 보다가 삼색각을 갖게 되는 게 점점 이제 고등 동물로 진화하면서 삼색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랑우탄이나 고릴라나 침팬지는 삼색을 다 구분할 수 있고, 보통 개나 고양이, 쥐 이런 데는 파랑 정도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색도 잘 보고 물체도 구분하지만 겹치지 않고 봐야겠죠. 겹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시력판을 보여줬더니 만약 겹쳐 보이면 오른눈하고 따로 보면 이렇게 아주 어지럽게 보이겠죠. 굉장히 어지러운데 이거를 이제 겹철복, 보일시, 겹쳐 보인다. 우리나라 말로는 겹보임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복시라고 그러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은데 여하간 이런 복시도 있습니다. 복시는 왜 생기느냐? 쉽게 말하면 이쪽 눈이랑 따로 놀아서 그런 거죠. 이 눈은 여길 보고 있는데 이 눈은 여길 보면 물체가 들어와서 다른 곳에 맺히니까 물체가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름 붙이기가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눈이 안쪽으로 몰려 있으면 안내자를 써서 내사시, 눈이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 박외자를 써서 외사시, 올라가 있으면 상사시, 내려가 있으면 하사시. 이러면 이 눈은 밑에 보고 이 눈은 정면 보니까 두 개로 보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흔한 거는 아마 아이들한테 오는 요 간헐 외사시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아주 어릴 때 몰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영아 내사시. 그다음에 이제 성인, 어른들은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는 뭐 눈을 움직여주는 신경이 머리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3번, 4번, 6번이 나옵니다. 그 3번, 4번, 6번이 요 숨골 뒤에서 이렇게 눈 쪽으로 와서 눈을 움직여주는데 그 오는 길에 뇌종양이 생기거나 염증이나 동맥류, 그 다음 다치거나 이럴 경우에 마비가 되죠. 그 다음 또 갑상선 눈병증에 앓고 있으면 근육이 막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뚱뚱해지거든요. 그럼 또 복시가 생길 수도 있고, 다쳐가지고 눈을 받쳐주는 뼈가 뭉개지면 또 복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래 요거 이제 눈 CT, 눈을 이렇게 잘라서 본 거예요. CT를 보면 여기가 원래 눈 근육이 이 정도인데 갑상선 눈병증 앓고 있으면 이렇게 뚱뚱해지죠. 그럼 이제 눈이
제대로 막 못 움직이고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개로 보인다고 저희를 찾아오게 되고, 이렇게 눈을 받쳐주는 뼈가 있어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뼈인데, 그게 이제 다쳐가지고 가라앉으면 눈 움직이는 근육이 이렇게 쭉 껴가지고 잘 못 움직여서 복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시들이 또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시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이에요. 우리가 뭐 보고 색깔을 구분하고 넓게 보고 하나로 똑바로 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눈이 앞에 달려 있어서 입체감 있게 볼 수 있는 이 영역이 사람들한테 넓은데, 그거는 입체감 있게 보려는 겁니다. 입체감. 요즘에 뭐 3D 영화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 아바타를 가서 3D로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입체시를 어떻게 사람들이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물체를 집중해서 한 곳을 보게 되죠. 한 곳. 뭐 손가락을 들고 손가락 끝을 한 곳을 보면 어떤 물체는 약간 앞에 있고 어떤 물체는 뒤가 있어서 약간 겹쳐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한 곳을 집중해서 보는 이 곳을 뭐 호롭터라는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을 써서 이거 선을 그으면 요 앞뒤로 물체가 있다는 것을 미세하게 눈에서 두 눈의 간격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 머리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고차원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과에 오시면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사시가 있거나 그런 애들한테 이 아이들이 사시 때문에 눈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 얼마나 이제 입체감 있게 볼 수 있느냐를 뭐 이런 랑 검사라든가 이렇게 특수한 안경을 쓰고 보는 티툼스 검사를 통해서 입체감 있게 보는지 정상인과 비교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소아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이제 좋죠. 그래서 이런 식의 사시가 있으면은 이제 입체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복시가 있으면은 입체감이 떨어진 거는 뭐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복시가 없다 하더라도 입체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눈은 이 눈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데 어지럽죠. 이 눈이 뜨고 있으면 두 개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은 어지러우니까 이 눈을 신호를 꺼줘요. 그래서 한 눈만 쓰게 돼요. 그럼 어지럽지는 않고 복시는 없지만 입체감이 떨어지죠. 저희 한 눈 감고 있으면 이렇게 거리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복시가 없어도 입체감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은 검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든 시력을 재고 시야 검사를 하고 대비감도 검사, 시각 검사, 복시 검사, 입체시 검사는 모두 다 환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결국에 100m 뛰는 사진인데, 자 100m 뜁시다. 뛰어. 근데 어느 날 열심히 뛰어가지고 100m를 11초에 뛰었어요. 오늘은 컨디션도 안 좋고 설렁설렁 13초에 뛰었어요. 그럼 이 사람의 기록은 뭘까요? 시력도 똑같아요. 어느 날, 특히 아이들, 어느 날은 와가지고 힘드니까 한 0.6까지 읽다고, 엄마 안 읽을래? 안 보여. 그럼 저희 이제 0.6이라고 읽고, 집에 가서 또 교육을 받아 이러면 안 돼. 뭐 주사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막 좀 협박을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럼 또 열심히 읽어서 0.9를 읽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또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다쳤는데 잘 보이긴 하는데 내가 이제 보험금을 좀 타야겠다. 그럼 일부러 안 읽을 수도 있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 돈을 목적으로 이제 일부러 안 보인다고 그런 아이들, 어른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렵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진한 줄무늬가 있는 칸이 있고요. 이렇게 조금 섬세한 칸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요거 검사하는 것처럼 딱 보여줬을 때 아이들은 요 진한 칸을 이렇게 쳐다볼 거라는 거죠. 이게 주시선호 검사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대충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무늬 두께를 점점 얇게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란돌트 고리처럼 그 간격이 좁아지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시력을 볼 수 있게 하는 검사인데,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검사입니다. 시간이. 그래서 일반 안과에서는 조금 하기는 어려울 거고, 뭐 저처럼 이제 소아안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면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을 보게 되면 눈에서 찍어주고 시신경을 타고 요 후두 옆, 뒤통수 옆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앞에서 막 모니터에 자극을 주고
요 뒤에다가 전극을 붙여요. 미세하게. 여기다가. 뒤에다 전극을 붙여가지고 이런 문양을 보여주기도 하고 빛을 빵빵빵 터트려가지고 뇌에서 나오는 뇌파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유발 전이 검사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한국임상시각 전기생리학계에서 이런 이제 특수한 시유발 전이 검사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이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본다 안 본다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바둑판 자극을 줘가지고 봤더니 오른눈, 왼눈처럼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여기서 뇌파가 잘 잡힌다. 왼눈은 보는구나. 근데 오른눈은 파형이 안 잡혀요. 아, 오른눈은 말 그대로 잘 안 보이는구나. 빛 같은 거 아까. 이게 문양은 조금 더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빛은 더 강력하죠. 빛을 빵빵빵 아주 강력한 빛을 때려가지고 뇌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요 시우발 전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약간 꾀병이 의심이 되거나 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우발 전이 검사는 민감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신의 검사 장비가 있는 잘 세팅이 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서 자극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이 들어가면 망막에 세포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요 전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파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막 전이도라고 그러는데 이런 검사를 통해서 눈의 기능 이거는 실질적으로 환자의 도움이 필요 없죠. 앞에 말한 시우발 전이 검사도 크게 도움이 필요 없고 이거는 눈에서 직접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파형을 환자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조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망막의 미세한 기능을 보고 싶을 때 이런 이제 파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눈에다가 직접 이렇게 렌즈를 껴서 조금 어려웠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실 타입도 있고 이렇게 그냥 피부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뭐 아이나 어르신들이나 원인 모르는 시력 장애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런 이제 망막 전이도라든가 시우발 전이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능을 평가해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시력이나 색각이나 이런 거하고는 달리 그래도 환자의 도움이 크게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시력이 왜 중요하냐? 안 보인다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경을 써서 보이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안 보이면 저희가 이제 고칠 수 있는 병이면 고치지만 못 고치면 이제 장애 등급을 내죠. 국내에서는 크게 이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뉘어 있습니다.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하지만 이제 그거를 판정을 할 때는 기존에처럼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으로 나눈 다음에 1, 2, 3급은 심한 장애로 구분하고 4, 5,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조금씩 그 급수마다 그 안에서의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1급은 좋은 눈, 잘 보이는 눈이 0.02.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5m 시력표를 놔뒀을 때 저 맨 위에 사자죠, 보통. 사자를 1m 앞에서 겨우 본다. 그럼 0.0이에요. 그 다음에 뭐 손가락 정도 겨우 본다. 그럼 0.02. 좋은 눈이. 다 이제 좋은 눈이죠. 그 다음에 0.04면은 2m 앞에서. 0.06이면 3m 앞에서. 5m 시력표를 기준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시야. 아까 말씀드린 시야가 넓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야가 굉장히 5도. 굉장히 좁죠. 좁아진 경우에는 심한 장애로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좋은 눈의 시력이 0.1, 좋은 눈의 시력이 0.2, 그다음에 한 눈이 0.0이 거의 실명 상태다. 그럼 6급. 이렇게 해서 나눕니다. 시야.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개로 보이는 거는 장애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20도 이내에 아주 뭐 수술을 해도 안 되고 특수한 프리즘 안경을 끼워도 복시가 없을 수 없으면 저희가 이제 장애를 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색각 이상이라든가 뭐 대비감도가 떨어진다든가 입체감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이제 시기능에 대해서는 장애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눈의 기능을 가지려고 그러면 일단은 눈이 건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진경을 통해서 머리로 잘 들어가서 이 뒤통수, 후두엽에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다 구조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잘 안 보일 수 있죠. 그 이유는 안경을 써봐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안경을 잘 써보고 그래도 안 보이면 우리가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눈에 아주 정상적인 정렬을 갖고 있어야 복시도 없고 입체감도 아주 좋게 잘 지낼 수 있다. 이게 눈에 가지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저희가 들어온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문이 올라온 거를 할 텐데 그 중간에라도 혹시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나무 솔솔님이 라식, 스마일 라식, 라섹, 스마트 라섹 중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요? 교수님이라면 어떤 수술을 받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시력교정술 아직 안 받으신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저는 시력교정술을 받지 않은 이유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받으려고 저희 예전에 이제 선배병원에 갔었는데 저는 이제 각막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막 기증을 해서 사실 각막 기증을 해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타인에게 줄 거를 손상시킨 상태에서 주면은 그래도 좋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 이유에서 사실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근신환시도 좀 심해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뭐 안경 쓰는 게 없고 지금은 이제 노안 때문에 좀 더 불편해져 가지고 그때 했으면 한 20년 정도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뭐 각막 기증을 했기 때문에 뭐 후회는 없습니다. 저기 말씀해 주신 라식, 스마일 라식, 라섹, 스마트 라섹 이런 것들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전적으로 나온 게 라섹이고 그 다음에 라섹의 통증이 너무 심하니 통증을 없애도록 이게 뚜껑이라고 그러죠. 캡을 열고 레이저를 쓰고 닫아주는 게 라식이죠. 근데 라식을 했더니 뭐 대부분은 문제 없지만 이제 뚜껑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뚜껑을 만들지 않고 기술적으로 레이저가 안에를 파내는 게 이제 스마일 라식이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범위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다라고 그러면 안과에 가셔가지고 내가 스마일 라식을 할 수 있는지 라식을 할 수 있는지 라섹은 좀 통증이 오래 가기 때문에 며칠을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번 검사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호님께서는 5세 때 우측 눈을 새총에 맞은 뒤 안경을 착용하다 28세 때 라섹을 하였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 백내장 있다는 말씀이 없었는데 몇 년 후인 올 초에 우측 눈 외상성 백내장 진단을 받았어요. 라식 전 검사 때 외상성 백내장 진단을 놓친 걸까요? 지금 나이가 없으셔가지고 조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른쪽에 새총에 맞았다라고 보고 만약에 저 라섹한 기록이 없고 몇 년 후라고 그러면 지금 한 30대 중반 같은데 그때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아주 연관관계는 높죠, 사실. 연관관계는 높은데 라섹할 때 보통 저희가 이제 주변의 망막을 보기 위해서 눈에 약을 넣고 굉장히 키워서 보기는 하거든요. 그때 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뭐 정확히 저는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이게 놓친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심하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이 알고 있다가 하더라도 그냥 말씀을 안 해줬을 수도 있고요. 아마 그 안과에 가셔서 기록을 보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차트에는 뭐 말씀은 안 드렸지만 뭐 경도에 백내장이 있다 이렇게 그거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배영희님께서는 왼쪽 22년 4월 작년에 망막 점막 수술 후 7월에 레이저 1회 했어요. 1년 지났는데 눈에 뭐가 끼인 듯하고 보름달을 보면 불꽃놀이 터지는 것처럼 보이고 가운데 다른 각도 따라 일부분 보일락 말락. 오른쪽은 백내장이라 생활이 많이 불편한데 어느 쪽 눈 치료해야 할까요? 오른쪽,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른쪽은 백내장이 있고 왼쪽은 망막 점막 수술을 받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어느 쪽 눈 치료를 먼저 해야 할까는 사실 심한 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심한 눈을. 근데 이거는 사실 검사하지 않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이제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레이저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한번 여쭤보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망막 점막을 수술했다라고 그러면 주로는 이제 황반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딱 맺히는 황반에 보통 막이 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막이 생기면 그거를 막을 잘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망막이 깨끗하게 펴지지 않고 여전히 쭈글쭈글할 수도 있고 부었던 망막이 가라앉으면서 쭈글쭈글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불꽃놀이 터지는 것 같고 가운데 달은 좀 가려 보인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황반 상태가 어떤지 수술하셨던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고 오른쪽 백내장의 상태나 이런 거는 어떤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 초에 망막 열공 레이저 시술했어요. 갑자기 넘어질 경우 유리체가 출렁거려 망막을 건드려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가 생기기 쉽다던데 사실인가요? 넘어지면 망막 박리로 인한 실명의 위험이 있을까요? 그리고 무거운 건 언제부터 들 수 있을까요? 버스는 안전벨트가 없어 급정지 위험으로 못하고 있는데 탐이 위험할 거예요. 택시나 전철만 타고 있어요. 사실 망막 열공 레이저가 그렇게 아주 드문 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시가 심하거나 그러면 망막이 점점 얇아져가지고 구멍이 이제 생길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망막 열공이 있어서 레이저를 하기도 하고 생길 것 같아서 레이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눈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유리체에 아까 이제 계란 흰자 같으라는 게 망막과 딱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도근시나 이런 경우에는 이 유리체가 망막에서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비문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출렁거리면서 이 망막을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빛이 번쩍번쩍거리는 광시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버스를 못 타시고 택시만 전철을 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걱정이 앞서시는 것 같고 망막이 레이저 수술을 하고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아주 충격만 주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일반 생활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망막이 전체적으로 정말 너무 약해서 뭐 조금만 손상을 받아도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그러면 아마 주치의 선생님이 아마 말씀을 해주셨겠죠. 그거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주변 뭐 망막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측 눈물 언덕이 좌측보다 두드러지게 올라왔는데 수술해야 하는지요? 사실 이쪽에 보면은 우리가 그 조직들이 좀 있어요.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볼록 튀어나오면 사실 이렇게 이제 눈을 옆을 보고 나올 때 좀 두드러져서 보기는 좀 좋지는 않은데 그게 사실 건드리기가 그렇게 쉬운 부위는 아니고 수술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자꾸 문제가 되고 오히려 막 흉이 져가지고 들러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기능에 영향을 미치진 않으니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눈알 흰자에 빨간 핏줄이 길게 보이는데 안과 가야 하나요? 나조린을 넣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빨간 핏줄이 뭐 여러 가지로 생기죠. 눈병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흔히 말하는 결막염이죠. 그다음에 렌즈 같은 거 오래 껴서 각막이 안 좋아도 충혈이 되고 그다음에 제일 안 좋은 것들은 눈 뒤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피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눈 더 뭐 결막염이나 각막보다 더 안쪽에 포도막염이나 이런 경우에 또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게 저것만 봐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한번 안과에는 한 번 정도 가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나조린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은 정확하게 성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일시적으로 충혈을 억제하는 약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아주 심할 때만 선택적으로 상의해서 써야지 계속 썼다가는 눈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로 기대할 수 있는 시력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근시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시력 교정술은 기본이 안경이나 렌즈로 제일 잘 나오는 시력을 안경이나 렌즈 없이 볼 수 있게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안경이나 렌즈를 끼고 1.0을 봤다. 그러면 시력 교정술 하면 1.0입니다. 시력 교정술 하는데 안 보이는 눈이 2.0이다 이러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약시가 중요한 게 약시라는 거는 이제 시력이 발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 때 발달을 해야 되는데 시력 0.6으로 굳었어요.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오해하셔서 나중에 뭐 라식하면 뭐 1.0 나오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안경이나 렌즈나 이런 걸로 보이는 시력을
안경 없이 렌즈 없이 볼 수 있게 해드린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찡그렸을 때 조금 잘 보이는 건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요? 이거 좀 어려운데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받아들여져 있는 거는 피놀 효과라고, 이렇게 이제 눈을 이렇게 틈새로 보면 좀 잘 보이거든요. 그렇게 눈을 가늘게 뜨면 그 피놀 효과가 일어나서 잘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안과 검진을 얼마 주기로 받아야 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통상적으로는 저만 해도 제가 커서 자랄 때는 안과가 굉장히 드물었죠. 그래서 안과에 가기가 되게 어려웠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뭐 웬만한 데 근처에 다 안과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아를 보고 있는데, 소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뭐 협조도 잘 안 되고 이야기를 안 해주면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방학 때마다 꼬박꼬박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망막 안저 촬영이라고, 그 다음에 안압, 이런 거 한 2가지 세트를 건강검진에서, 이제 일반 건강검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이나 이렇게 좀 특수하게 비용을 조금 더 내셔야 될 텐데, 안저 촬영 하나 정도면은 뭐 많은 질환들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한번 하시면은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망막열공으로 레이저 치료했는데 망막열공이 또 생길 수 있나요? 안구건조로 망막열공이 생길 수 있나요? 비문주는 있는데 안 없어지나요? 일단은 안구건조증하고 망막열공하고는 관계는 없죠. 망막이 이만한데 여기에 열공이 있으면 여기에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여기 또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망막열공은 한 번 한다고 없어지는 게 평생 괜찮은 게 아니고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근시, 원시, 난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 아까 말씀드린 근시는 눈이 있으면 빛이 들어가서 눈 앞쪽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오목 렌즈를 껴서 초점을 뒤로 밀어서 망막에 맺히게 하는 거죠. 원시는 초점이 뒤에 빠져요. 그래서 돋보기 안경을 써서 끌어당기는 거고, 난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이 들어가서 망막에 딱 맺혀야 되는데 이게 일로 들어가는 빛, 일로 들어가는 빛, 일로 들어가는 빛 한 곳에 맺히질 않아요. 그거를 특수하게 이제 안경을 디자인해서 맞춰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시, 원시, 난시는 시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기의 굴절 이상, 그러니까 굴절력이라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비문증이 생겨서 안과에 갔는데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고 특별히 조심. 비문증은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비문증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경우에는 빨리 안과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개는 괜찮지만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그래서 뭐가 너무 많이 떠다닌다, 아니면 광시증이라고는 불이 번쩍번쩍거리는 거하고 동반이 된다든가, 뭔가 가려 보인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빨리 가셔야죠. 안과에서 하는 실업검사, 안경에서 하는 실업검사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과에서 검사하고 안경 가서 그대로 해달라고 하는 게 더 사실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고요. 안과에 하는 시력검사랑 안경점에 하는 시력검사가 성인에게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눈의 상태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뭐 큰 차이가 없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망막이나 뭐 시진경이나 뭔가 질병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안과에서 하고, 특히 협조가 안 되는 아이들은 안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질문이 좀 더 남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질문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뭐 요 말고도 계속 이제 앞으로 안과 관련된 비욘디의 좋은 영상들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자세하게 또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주실 테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그쪽의 파트에도 전문적인 교수님들이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오늘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